고성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라와 지환이 러브호텔 입구에서 나오는 사진.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진.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차마 입에 담기 힘드네요. 이 사진에선 따님께서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네요. 낮 시간에 모텔이라니. 우리가 뭘 더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 이건 오해예요. 영라야, 설명 좀 해봐. 고성이가 다급하게 영라를 쳐다봤습니다. 영라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는 아니에요. 저와 지환 오빠는 서로 좋아합니다. 세상은 급을 나눈다. 그래서 성희는 딸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재벌가의 혼사를 꿈꿨던 어머니, 그리고 사랑을 선택한 딸.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운전기사와의 스캔들, 폭로된 진실. 진짜 자유는 이른 후에야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성희 이사장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현유그룹 민정호의 어머니 이모란이 샤넬 트위드 재킷을 휘날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 이사장님,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따님이 정호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시던데 불쾌하다는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혼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라는 비웃든 말을 이었습니다. 재계 부인들 사이에서 소문 자자하더군요. 뒷작업이 능하다고들 하던데. 우리 현유그룹은 4대째 이어온 가문입니다. 격이 다르다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완전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녁, 고성희는 영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영라가 들어서자마자 성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라야, 너 오늘 엄마가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그래서 널 엄마가 어떻게든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세상의 급을 나누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영라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영라야. 남자는 여자한테 빠지면 입은 다치고 귀도 다치고 눈은 너만 보이게 된단다. 물론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해. 영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 널 좀 더 가르쳤어야 했는데. 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나 안 됐는데. 영라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그린 웹툰 원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 장 속에 갇힌 새가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영라 씨, 오늘 올린 원고 정말 좋았어. 주인공의 감정선이 너무 잘 표현됐어. 특히 17컷 장면, 눈빛 연출 완벽해. 영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환의 피드백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아니야. 영라,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이번 달 안에 플랫폼에 연재 신청해보는 게 어때? 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영라, 내 작품인데. 영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라는 어머니에게? 지칠 줄 모르는 고성희는 영라를 완벽한 신부감으로 만들기 위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밀어붙이며 다양한 사교 모임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영라에게 엄마가 요구하는 여우짓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라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품들 대부분 대작 작가가 그려준 그림들이지만
영란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기 작품이냥 감정을 담아 방문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특별한 전시회에는 극히 일부 상류 사회 사람들에게만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침 방문한 이상우는 영라에게 호감을 보였고, 고성이는 이번 기회를 혼사길로 이어가 현유그룹 이모란에게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영라는 자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고성이가 억지로 보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훈 부사장한테 잘 보여. 오늘 내가 얼마나 우아하고 교양 있는지 보여줘야 해. 이상훈은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영라 씨, 오늘 드레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상훈 씨. 출장길은 어떠셨어요? LA,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뭐 바쁘게 보내서 야외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영란은 상훈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웹툰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상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라 씨, 혹시 다음 주 골프 치러 갈래요? 아버지가 새로 인수한 골프장이 있는데. 아, 네, 좋아요. 영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영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환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파티 어땠어? 지루했어요. 영라가 차에 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훈 씨는 어떤 사람이야?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죠.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사위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환은 백미러로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라와 상훈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성이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라의 마음은 점점 지환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웹툰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주는 지환.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라는 지환과 함께 영라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웹툰 작업 자료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이번 에피소드 주인공이 세장에서 벗어나잖아. 그게 영라 내 이야기인 것 같아. 맞아요. 저예요. 영라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전 세장 속의 새예요. 엄마가 만든 금빛 세장. 예쁘고 화려하지만 숨이 막혀요. 그럼 나오면 되잖아. 어떻게요? 엄마를 배신하고 상훈 씨를 버리고. 그게 배신인가? 본인 인생을 사는 게? 지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라 너도 웹툰 작가가 되고 싶지 않아? 본인이 그린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싶잖아. 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날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야 사람들이 얕보지 않으니까. 그게 영라 네가 원하는 삶이야? 지환이 물었습니다. 영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라가 집에 돌아오자 고성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라의 웹툰 원고였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내가 웹툰을 그리고 있었어? 내 뒤에서 몰래? 엄마, 들어봐요. 닥쳐.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재벌가 며느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잖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고작 웹툰 작가. 전 그게 좋아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영라도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상훈 씨랑 있는 것보다, 엄마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제가 그린 그림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고성이의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요. 전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전 상훈 씨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전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게 설마 그 운전기사?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지환? 그 애? 네. 지환 씨예요. 엄마,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로. 고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너 지금 나를 버리는 거니? 아니요. 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해요. 영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성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주 후, 영라와 지환은 작은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라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 지환이 제안했습니다. 영라 씨,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위층 비즈니스 라운지로 갈까요? 거기가 더 조용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라운지도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른 곳 알아볼게요. 지환이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호텔 전체가 예약으로 차 있습니다. 객실만 가능한데요. 객실이요? 네. 낮 시간 대관으로 조용히 미팅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계약서 검토만 하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객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것을. 1시간 후, 영라와 지환이 호텔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사설탐정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호텔 입구를 나서는 영라와 지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호텔 간판에 러브호텔이라는 글자까지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3일 후, 혼담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성이와 박진석은 영라와 함께 신랑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리 도착했습니다. 이상우는 마침 부모와 착석하며 먼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방문이 급히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상훈 모친에게 봉투를 건네고 나갔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영라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해. 제발 잘해. 하지만 영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이때 상훈의 모친은 비서가 가져온 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고성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라와 지환이 러브호텔 입구에서 나오는 사진.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진.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최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드네요. 이 사진에선 따님께서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네요. 낮 시간에 모텔이라니. 다시는 서로 만날 일이 없겠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영라야, 설명 좀 해봐. 고성이가 다급하게 영라를 쳐다봤습니다. 영라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는 아니에요. 저와 지환 씨는 서로 좋아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오해예요. 웹툰 계약서 검토하러 조용한 곳을 찾다가 웹툰. 상훈의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군요. 그럼 이만. 울그락불그락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모를 추스리며 상훈네 가족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성희와 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영라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와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영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웹툰은 드디어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금빛 세 장. 재벌가 딸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회가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작가님, 진짜 공감돼요. 저도 부모님 기대에 짓눌려 살았거든요. 영라 씨 용기가 대단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이 웹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작가님 응원합니다. 영라는 눈물을 닦으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환이 영라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영라야. 연재 대박이네요. 고마워요. 지환 오빠 덕분이에요. 아니, 내 실력이지.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영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랑은 아직 연락 안 해요. 엄마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언젠간 이해하실 거야. 영라,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시면. 지환이 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형한테 말했어. 맘대로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형이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우리 둘 다 우리 꿈을 향해 가는 거야.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영라의 웹툰이 띄워진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세 장 10화. 주인공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삶은 제 삶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건 엄마의 꿈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꿈을 찾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그린 그림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진석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영라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안 돼요. 난 아직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웹툰도 잘 되고 있고.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그림을, 딸의 이야기를 읽으며 1년이 흘렀습니다. 영라의 웹툰 금빛 세 장은 누적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드라마 제작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영라는 지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맘대로 집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고 형 지혁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라는 태블릿으로 독자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용기 내서 부모님께 제 꿈 이야기했어요. 금빛 세 장 보면서 매번 울어요. 공감 100%입니다. 영라 작가님, 드라마와 축하드려요. 지환이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댓글 폭발이네요. 응. 근데 가끔 엄마 생각이 나. 영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엄마가 받을까?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영라는 휴대폰을 꺼내 고성이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홀로 넓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과는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영라 사건 이후 박진석은 고성이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오? 딸이 행복하면 그만 아니오? 하지만 고성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행복? 운전기사랑 쪽방에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웹툰 작가가 뭐가 대단하다고. 결국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박진석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당신 너무 변했소. 성공에 대한 집착이 딸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소.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영라의 웹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주 연재를 확인했지만 한 번도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최신화 제목은 엄마에게였습니다.
주인공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엄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블릿을 덮어버렸습니다. 안 돼. 아직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빈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도 없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분노가, 배신감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고성이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을 둘러보다가 카페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환 씨, 이거 어때? 형님 생신 선물로. 영라였습니다. 지환과 함께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 영라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형님이 이 색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할까? 두 사람은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딸을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영라가 돌아봤습니다. 고성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라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영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환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잘 지내니? 고성이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엄마. 잘 살아라, 영라야. 고성이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영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환이 다가와 영라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많이 야위셨어. 혼자 사시나 봐.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 봐요. 언제쯤? 엄마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영라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는 백화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성이가 만들어주지 못한 그 행복을. 내가 틀렸던 걸까?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빈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거실, 명품 가구, 비싼 그림들. 하지만 이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떠났습니다. 당신은 사람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이오. 나는 그런 사람과 못 살겠소. 영라도 떠났습니다. 엄마,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고성이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뭘 잘못한 거지? 딸을 위해서 한 건데. 편하게 살라고 한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딸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재벌가 사돈을 두고 싶었던 건 영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현유그룹 이모란 최영자 같은 여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영라야. 미안해. 고성이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내 선택을 인정할 수 없어. 그녀는 여전히 자존심과 분노 사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고성이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